제목상에서 보니까 콜로이드 분산액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정확하게는 콜로이드 분산액이라고 해야 되지만 콜로이드 분산액의 대표적인 것이 우유예요. 우유를 보면은 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균일해 보여요. 불균일해 보여요. 뿌옇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뿌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균일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뿌연 거는 전부 뭐냐면은 콜로이드 분산액이고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로이드 분산액을 해야 되지만 외관상으로는 균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콜로이드 용액이다라고 표현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콜로이드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콜로이드에다 박스 표시. 콜로이드는 이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살려낼 수 있는 파장인 2에서 1000나노미터 크기의 입자입니다. 그리고 그 콜로이드 입자를 다른 것들과 함께 혼합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혼합물이라고 그러고 그 혼합물은 사실은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따라서 균일 혼합물이 용액이기 때문에 용액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 정확하게 말하면 콜로이드 분산액이라고 해야 되지만 그냥 관습적으로 콜로이드 용액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95쪽으로 넘어가 보니까 어떻게 혼합이 됐을 때 콜로이드 분산액이 만들어질 수 있냐. 일단 용액에서는 양이 많은 성분을 용매, 양이 적은 성분을 용질이라고 그러죠. 콜로이드 분산에서는 양이 많은 성분을 분산매, 양이 적은 성분을 분산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보통 익숙한 용어가 있어요. 파란 색깔 밑이라서 에멀전. 양이 많은 성분도 액체고 양이 적은 성분도 액체일 때 그걸 우리가 에멀전이라고 그러고 우유나 마요네즈 같은 것이 대표적인 그 에멀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조울하고 계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녹색 볼펜을 가지고 같이 묶도록 하세요. 조울도 보니까 액체와 고체의 혼합물이에요. 그리고 계일도 보니까 액체와 고체의 혼합물이죠. 근데 액체와 고체의 혼합물이긴 한데 용매, 분산매라고 하는 건 양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양이 많은 성분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때 분산매가 뭐라고요? 이 액체 그리고 분산질이 고체일 때 뭐라고 합니까? 조울. 그 말은 양이 많은 성분이 분산매에 해당이 되죠. 양이 많은 성분, 그러니까 액체 성분이 좀 더 양이 많고 고체 성분이 양이 적으면은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외관상으로 유동성이 꽤 좋기 때문에 그게 액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랍니까? 조울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서 이 용매가 어떻게 쓰든지 증발되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거가 되어서 오히려 고체 물질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우리 그걸 뭐랍니까? 겔이다라고 표시를 하죠. 여러분 톰 소유의 몸 아시나요? 톰 소유의 몸 보면은 거기 숙모님이 나오죠. 숙모님이 톰 보고 야 톰 너 가서 펜스에 페인트 칠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톰이 투덜투덜 대면서 페인트 칠을 하는데 그렇게 페인트 칠을 할 때 펜스에다 딱 쳐 발랐어요. 이건 또 바를 때 그냥 바른다고 안 하고 쳐 바른다고 하죠. 그렇게 딱 발랐을 때 끈적끈적 하면서도 흘러내리고 있어요. 유동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조울 상태예요. 아직은 이 액체 성분이 양이 더 많기 때문에 흘러내리죠. 그러다가 끈적끈적 흘러내리다가 어느 정도 공기 중으로 이 톨루엔 같은 신나 성분들이 증발하고 나면은 이제 뭐가 많아졌어요? 페인트의 그 색깔을 나타내는 피그먼트, 고체 성분들이 양이 더 많고 그렇다고 해서 용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직은 남아있어요? 아직은 남아있죠. 이제 전형 무릎에 딱 되면은요, 손가락을 누르면 들어가요. 변형이 되죠. 변형은 되지만 외관상으로 보면 뭐에 좀 더 가까워요? 고체에 가깝죠. 그걸 우리는 젤이다라고 표시를 해요. 이 젤리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는 거죠. 자,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보도록 하시고요. 여기 기체와 기체가 혼합이 될 때는 기체들은 항상 확산에 의해서 균일하게 혼합이 되고 균일한 그 혼합물은요 절대로 콜로이드 분산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콜로이드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은요 크게 두 종류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친수성 콜로이드와 소수성 콜로이드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콜로이드의 성질 중에서 정기적인 성질과 입자 사이즈에 의한, 입자 크기에 의한 성질들을 질문하는 것이죠. 먼저 친수성 콜로이드와 소수성 콜로이드에 대해서 봅시다. 친수성 콜로이드는요, 수소 결합할 수 있는 자궁기가 굉장히 많아요. OH액이라든지 펩티드 같은 이 극성 자궁기인데 특히 그 극성 자궁기가 수소 결합할 수 있는 자궁기예요. 그 자궁기 너무너무 많아서 자기가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물 분자와 굉장히 인력이 많이 작용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분자인지 녹말 분자인지 모르지만 수소결합을 이루는 자궁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마다 어때요? 자기가 물 분자하고의 인력이 작용해서 빽빽하게 둘러싸이고 또 바깥쪽에 물 분자가 또 수소결합하고 또 그 바깥쪽에 수소결합한 물 분자에 수소결합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 겹으로 저렇게 둘러싸이고 물에 비교적 안정하게 분산되어 있어요. 안정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건 적어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 동안은요 분리되지 않고 물에 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저것들은 왜 저렇게 물에 물 분자에 비해서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안정하게 분산이 돼서 떠 있을 수가 있을까요? 녹말이나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된 원소들이 뭡니까? CHO들이죠. 요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밀도를 계산해 보면은요, 밀도가 거의 물의 밀도인 1.0보다 작긴 작지만 크게 작지 않아요. 밀도가 0.98, 0.97 또는 0.99로 해서 밀도가 비슷하죠. 그래서 밀도가 비슷하면서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물 분자에 비교적 안정되게 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수성 콜로이드는요, 물 분자하고 인력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또는 인력이 굉장히 작을 수도 있어요. 인력이 굉장히 작은 것의 대표적인 것이 기름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체 기름 덩어리 있죠? 비계 덩어리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 분자하고 인력이 굉장히 작은 소수성 콜로이드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흙입자. 예를 들어서 수산화철이다라고 하면은 수산화철은 철 3가 이온 1개, 수산화 이온 3개예요. 무수히 이렇게 많은 철 3가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철 3가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있죠. 철 3가 이온 주위에는 수산화 이온이 둘러싸고 수산화 이온 주위에는 철 3가 이온이 둘러싸면서 입자 덩어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따라서 플러스 3가 양이온도 있고 마이너스 1가 음이온도 있기 때문에 이 표면에 있는 물 분자하고 인력이 클까요? 작을까요? 인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왜 저것들은 물 속에 안정되게 분산돼서 존재할 수 없을까요? 물보다 밀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철, 전이금속 원소가 26번 원소죠. 양성자 개수만 하더라도 26개고 중성자 개수가 또 26개보다 더 많은 약 3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질량이 굉장히 클 거고 질량수가 크기 때문에 물에 비해서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가라앉겠죠? 가라앉을 텐데, 그러면 소수성 콜로이드는 물에 안정되게 분산되기가 어렵겠구나. 왜 그래요? 기름 덩어리처럼, 이 고체 기름 덩어리처럼 아예 물 분자 인력이 약하든지, 또는 이 흙입자처럼 물 분자하고 인력이 강하긴 강하지만 이 고체 덩어리 전체의 밀도가 물에 비하면 너무 커서 가라앉든지 하는데, 이 친수성 콜로이드에 비해서는 비교적 쉽게 분리가 돼요. 안정성이 물 속에서 섞여 있는 안정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수성 콜로이드가 안정화되는 원리를요, 안정화 원리 두 번째 행에다가 보세요. 소수성 콜로이드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전체적으로 플러스 성질이 우세할 수도 있어요. 또는 자기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이 우세할 수도 있어요. 플러스 성질이 우세하다고 생각하면은요, 자기 주위에 음이온들이 먼저 빽빽하게 둘러싸요. 그리고 이 음이온 바깥에는 어떤 이온이, 양이온들이 또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면서 빽빽하게 둘러싸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수성 콜로이드 주위에는 정기적으로 1중층이에요, 2중층이에요, 3중층이에요. 평균적으로는 2중층이죠. 1중 정도 있어요. 3중층이나 4중 정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99%에 가깝게 2중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기가 플러스의 소수성 콜로이드라면은 자기 다른 입자들도 플러스의 소수성 콜로이드죠. 여기도 첫 번째 층에는 어떤 음이온? 어떤 이온? 마이너스 이온. 그리고 그 바깥쪽에 무슨 이온입니까? 플러스 이온이 둘러싸게 되고, 이 플러스 이온과 플러스 이온끼리 뭐가 생길까요? 반발력이 생겨서 자기가 가라앉으려고 해서 밑에 있는 것들이 반발력에 의해서 밀어내고, 자기가 옆으로 가려고 해도 또 옆에 있는 것들이 반발력에 의해서 작용하면서 밀어내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정기적인 이중층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안정화된다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이 정기적인 이중층을 깨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엉겨가지고 붙어버리면서 자기가 침전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coagulation, 엉김이라고도 표현하고 응석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깨면 될까요? 수용액을 붙긴 붙는데 전해질 수용액, 그러니까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어느 정도 일정한 농도의 수용액을 이렇게 조금만 보도 어때요? 이 전기적 이중력이 탁 깨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엉겨서 붙어버릴 수가 있겠죠.